네, 요즘 주식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힌트를 얻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채권이 되겠죠. 이 채권과 관련해서 오늘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현대차 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연구원님께서 채권 시장의 이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.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우선 이제 그 채권 시장 가장 최근 이슈는 우선 이제 어제 롯데건설이 2,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. 우선 이제 롯데건설이 이제 그 2,500억 원 규모 이제 그 회사채 모집을 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시장 부분에서 보다 이제 정부 지원 부분이 상당 부분을 이런 그 발행을 해주면서 결국 이게 소화가 됐는데요. 우선은 이제 채권시장 안전펀드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1,200억 원을 매입해줬고,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900억 원을 매입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소화한 금액은 400억 원이었는데요. 그래도 2,500억 원 이제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우선 이제 그 건설사 어떤 그 신용 위기 우려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12월 들어서 대규모 이제 그 채권 순매수에 나섰다라는 이제 그 부분 이슈인데요. 원래 이제 그 연말에 되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부클로징이라고 해서 채권 매수 자체를 이제 좀 줄여나가는 부분이 좀 일반적인데, 올해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 좀, 많이 좀 그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부클로징이 빨리 나왔었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진행되는 이제 기관들의 북 오프닝과 함께 이게 채권 매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12월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요.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는 장외 채권 이제 그 순매수 규모가 이제 4조 원대 지금 이제 12월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1월 대비해서 3배가량 늘어난 거고요.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서도 13조 원대 채권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이제 11월 대비해서 2배가량 확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뭐 2배 이상 이렇게 계속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연말에 사실 이제 북클로징이 아니라 북오프닝이다라는 이제 기대감과 함께 어떤 채권 시장 수급이 개선됐다라는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이제 레고랜드 후폭풍이죠. 이 롯데건설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보면은 시장보다는 정부가 좀 커버해줬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되고요. 두 번째 이슈도 채권 매수가 연말인데도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지표로 채권 시장 좀 동향 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떤 지표를 보면 될까요? 예,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이제 그 국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어떤 그 지표금리 3년, 국채 3년 금리하고 국채 10년과 3년, 요 이제 장단기 금리차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면요. 최근에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채권 금리가 사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찍는 모습입니다. 지난 이제 11월 이후 채권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. 특히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채권 금리 국채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.30%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던 거고요. 최근에 한 30bp 정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3년과 10년 부분이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부분이 장기 금리의 어떤 그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이고요. 두 번째로 이제 현재 이제 그 기준금리가 3.25%인데 사실 3.30%면 이제 내년 1, 4분기면 장기금리하고 기준금리가 또 역전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채권 어떤 투자 부분이 굉장히 좀 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장기 금리 쪽은 사실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중장기 금리가 좀 단기적 바닥 확인 이후에 좀 반등하는 국면이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채권 시장에서 좀 투자 자금의 이동을 좀 촉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 회사채로 좀 매수대가 이전된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두 번째 이제 그 차트는 이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차트하고 장기금리 요 이제 그 차트를 같이 그렸는데요.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라는 부분,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내 어떤 그 금융시장에서는
뭐 자금 경색 뭐 이런 부분과 함께 회사채 부분은 이제 신용등급 하향이 지금 이제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요 회사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가 계속 이제 확대되어야 되는데,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신용 스프레드가 오히려 이제 좀 축소되면서,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.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장기 금리 자체는, 지금 굉장히 지금 매수세가, 몰리다가 이제는 어떤 차익 실현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요. 상대적으로 이제 그 회사채 부분이, 이제 금리 메리트가 좋다 보니까 우량 회사채, 뭐 더블 A 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다시 채권 시장에서 국채에서 회사채 시장으로 좀 이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. 결국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1회 또는 2회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상 이제 또 장기금리하고 또 이제 기준금리까지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의 어떤 그 하락 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반면에 최근에 이제 상반기 이후 하반기 들어서 좀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지금 더블 A 등급 이상, 이제 우량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5%대 금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금리 매력으로 해서 우량 회사채로 이제, 채권의 어떤 투자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이동하는 흐름,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이 투자 자금의 이동이 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국채에서 회사채로 그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량 회사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. 자, 그럼 오늘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신다면요? 우선은 이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제 채권 장기금리, 중장기금리가 좀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장기 국채의 어떤 그 가격 차익을 노린 어떤 그 단기 매매 전략은 조금 이제 투자 어떤 그 부분에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. 상대적으로 이제는 이제 우량 회사채 부분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우선 이제 현재 이제 좀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 금리를 보게 되면 이제 평균 예금 금리 자체가 이제 3%대로 일반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떨어진 상황이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그 1년짜리 단기 예금하고 2, 3년짜리 장기 예금을 보게 되면 2, 3년짜리 장기 예금이 오히려 1년짜리 단기 예금보다 그 금리가 낮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2, 3년 만기 구간의 어떤 회사채의 투자 매력을 높여주는 부분이고요. 결국은 이제 5%대 회사채 금리 부분에서 이제 더블 A 등급 회사채 투자 매력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특히 이제 내년 그 1분기까지는 회사채 만기 도래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우량 회사채 어떤 그 발행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회사채 금리가 좀 발행 부분에 의해서 좀 높아졌을 때 우량 회사채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자, 우량 회사채 더블 A 등급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 내용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연구원님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이었습니다.